네,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 업로드부터 저희가 좀 포맷을 바꿨어요. 그 메인이라고 할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그 주에 뭐 주목할 만한 뉴스나 경제 꿀팁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메인은 저희가 올 한 해 그 프로젝트로 하는 내용을 담을 겁니다. 저는 아빠가 들려주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하면서 쉬운 경제 얘기를 좀 시작해볼 얘기고요. 쉬운 게 50개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윤 기자님도 계획을 좀 갖고 계시죠? 네, 저는 해외 투자 관련된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올해 목표가 해외 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알아야 할 상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을 저도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분께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매해 하면서 책을 한 권씩 낸다고 하면은 그거면 큰 성과가 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까지 3년 하면서까지는 그냥 하는 거에 만족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좀 뭔가 작년에 저희가 출판했던 그런 윤 기자님이 그 주도해서 했던 그 출판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도 좀 뭐 책을 내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콘텐츠 퀄리티 좀 높이면서 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알찬 그리고 좀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작 단계니까 저 같은 네.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아빠가 전해주는 경제금융 이야기는 쉬운 그런 경제금융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나 아니면 중학생 네. 그러니까 학생층을 타깃으로 한 이 책이 좀 만들고 싶어요. 학부모들이 골라서 아드님들이나 아니면 따님들한테 그 추천할 수 있는 그걸 좀 표방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아빠가 직접 듣거나 직접 보고선 아들한테 아니면 그쵸. 딸에게 직접 설명을 해줘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경제 교과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는 포맷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목차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뭐 개념 그 다음에 에피소드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넣어주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경제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해 좀 볼게요. 이게 경제라는 과목을 많은 학생들 어려워하는데 윤 기자님은 수능 선택 과목 뭐 하셨어요? 사탐에서는? 저는 사실 이과입니다. 이과예요? 아직 그러셨구나. 지금까지 모르셨단 말이에요. 맞아, 공대에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화학 2를 선택을 했었죠. 사실 경제를 배우지 않았었어요. 이과에서는 경제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저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고3 때 경제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어요.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경제는 꼭 알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 사실 근데 제가 경제를 좋아서라기보다도 당시 경제 선생님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그 교과 과목을 열심히 좀 공부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가 생기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까지 선택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물론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로 읽죠, 이게요. 뭐 코로나19라고 읽기도 하고 코로나19라고 읽기도 하고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등을 외신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사건인데 빠르게 또 전달하면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예, 다 경제망이 또 연결돼 있기 때문이긴 한데요. 일단 경제라는 단어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누가 어디서 제일 먼저 썼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게 경제교과서에 초반에 나왔거든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동양에서 쓰이는 경제라는 단어는 경세재민이라는 말을 줄여서 따왔다고 해요. 네. 여기서 경영한다 들어갈 때 하는 한자어고요. 세상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동양 세계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정부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뜻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19세기에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번역해오는 과정에서 좀 이거에 좀 축약해서 만든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동양에 딱히 이렇게 좀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서양의 이코노미는 좀 더 실질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방법론인 거죠. 즉 우리네 살림살이를 뜻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먼저 지금 주목하고 좀 들어갈 텐데 일단은 경제활동이라는 단어는 이런저런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빠가 월급을 받고 아들들에게 맞는 거 사주고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원하는 걸 살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아빠의 월급이 무한정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른 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규모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세계 그럴까요? 네. 부자 1, 2위를 다투는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부자의 상징 만수르 형님도 글쎄요. 이분들은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실까? 사면 살수록 더 사고 싶어지는 게 많아질까요? 예,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 두 번째 네. 사항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수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좀 어려운 용어로 한정돼 있다고 해요. 쉬운 예로 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들 보석은 숫자가 적은데 갖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예, 희소하다란 단어에서 좀 많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희란 단어가 희박할 때 쓸다 뭐에 쓰는 드물다 희고 소는 적을 소예요. 뭐 드물고 적다라는 두 한자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희소란 단어에 성질을 뜻하는 성이 붙어서 희소성이 된 거예요. 드물거나 많지 않은 물건이란 뜻이 뭐 담겨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재화라는 게 거의 다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건은 희소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음. 있겠습니다. 경제생활 하다 보면 이런 희소성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한정된 용돈에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고르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희소성은 경제생활 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지구상에 있는 물건이 다 희소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공기가 되겠죠. 공기는 어디에서 있든지 널려 있는데, 그쵸? 사람들이 원하는 네. 만큼 주변에 공기가 많죠. 네, 맞아요. 근데 지구 위라는 그 전제를 했을 때고, 만약에 그러니까 지구 위를 전제를 했을 때 공기라는 거는 무상재라고 합니다. 음. 희소성이 없거나 적기 때문인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무상재라고 합니다. 그 희소함에 가격이 붙으면은 이제 경제재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하는 것이라면 경제재라고 해요. 경제성이라는 게 돈을 주고 살 만한 정도 유용함 혹은 이로움이라고 한다면 돈을 주고 살 만한 이런 물건은 경제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난다고 한들 네. 그게 뭐 한 10,000km 뭐 지면에서 나온다. 예를 들면은 10,000km 너무 심하고 한 뭐 음. 100km 그래가지고 석유 1리터를 파는데 뭐 한 1,000만 원씩 든다. 그러면은 판에서 손해인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살 만한 물건이 못 되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그때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고 경제재가 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고 싶은 경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란 형성이 되죠. 그 전제 조건 희소성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희소함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경제성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지하 100km에서 나오는 그런 석유가 그러니까 1리터를 뽑는데 1,000만 원 드는 그런 석유는 경제성이 없는 거죠. 네. 여기서 기업이란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곳은 바로 경제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희소성이 없는 공기 같은 것도 기업을 통해서라면 희소성 있는 그러니까 뭐 가치가 있는 경제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생산이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산은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하고요. 부가란 단어 그 뜻 위에 더 얻는다는 뜻인데 가치를 더 만들어 올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도 생산이란 과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통업자가 직접 쌀을 생산하진 않는다고 해도 농부로부터 음. 쌀을 받아 도정해주고 포장해서 도시에 팔아주니까요. 그 과정에서 쌀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 아들들이 곧 보게 될 그 경제 교과서에서는 생산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노동, 토지, 자본이고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기업이 이런 노동과 토지, 자본을 갖고 돈을 팔 수 있는 경제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여기 좀 약간 예시가 있긴 한데 이 예시는 너무 기니까 제가 이 글로 대체를 할게요. 음. 예, 나중에 네이버 포스트를 보면 볼 수 있나요? 예, 그렇죠. 아, 네. 예, 인류는 그 생산 활동에 있어서 희소성이 예상치보다 크게 출렁이는 걸 막기 위해 연구를 해왔어요. 음. 가령 이제 그 가뭄에 따라서 당근 농사나 쌀 농사가 망치는 걸 막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비닐을 흡수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술을 개발해왔고 해서 뭐 희소성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죠. 네. 그리고 희소성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교환입니다.
이 희소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뭐 당근 농사를 짓는 나한테는 뭐 당근 흔한데 당나귀를 키우는 A라는 사람한테는 귀할 수 있어요. 그쵸. 당근이 많이 그쵸. 필요하니까. 내 흔한 당근을 A에게 주고 네. 뭔가 대가를 받는다면 나와 A 모두 이익이죠. 그러니까 나는 남는 당근을 팔고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저녁 뭐 밥용 쌀을 만든다던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재화에 대한 그 희소성이 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럴 때는 뭔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으면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근이 절실한 A는 가죽이 남는, 그러니까 나는 쌀이 절실한데 당근이 절실한 A는 가죽이 남는다면 이런 교환이 그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네. 누군가 나와 A의 중간에 거래를 중개해줘야 되는데 혹은 나와 A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돈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내는데 옛날에는 누가 돈을 찍어냈을까요? 옛날에는 임금님? 그쵸?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처럼 네. 아니면은 뭐 중국처럼 뭔가 이제 강대하고 자유가 넘치면서 정부의 중앙집권적 통제가 잘 미치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찍어내는 돈을 사람들이 믿고 씁니다. 근데 뭐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가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쌀이나 금 같은 바로 이게 제어를 쓸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돈처럼 쓰였던 거죠. 이 돈 덕분에 우리의 경제 생활과 경제 규모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경제가 움직이는지 알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쓰고 먹는 게 돈으로 다 표기될 수 있다 보니 그런 거고요. 우리의 경제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경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희소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해 보겠는데요. 일단 경제활동의 유형은 생산, 분배, 소비로 나뉩니다. 생산하기 위한 3 요소로 노동, 토지, 자본이 있고요. 생산이란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분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주체들이 대가를 주고받는 활동을 뜻해요. 소비는 재화 서비스를 구매,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이고요. 국제무역이 중요시되면서 외국도 경제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경제국가를 배울 때는 그때 네. 외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가계, 기업, 정부로 네. 해서 단순 도시화시켜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 했는데 최근에는 외국까지 집어넣은 것 같아요. 경제 문제의 발생은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됩니다.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생산물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지,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을 생산해서 희소성을 부여해 판매하는 집단을 기업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이 자원의 희소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환을 통해서고요. 그 과정에서 기업은 부가가치를 얻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평소보다 약간 딱딱하게 좀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에 조금 더 에피소드로 해가지고 좀 전달해 재밌게. 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